예,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큰 이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. 변창흠 후보자는 걔만 조금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, 즉 구의역 김군이라고 불렸던 그 노동자에 대해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. 그런데 어제 변 후보자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았다고 합니다.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는데요. 정의당은 지금 중대재해법, 그러니까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당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그 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농성 중이었거든요. 거기에 변 후보자가 방문한 겁니다. 자,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금 농성이 며칠째죠? 단식 농성으로는 13일차를 맞고 있습니다. 단식 농성.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어머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아니, 그 단식하시는 분들 다 괜찮으세요? 건강은?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얼굴 피부색이 좀 완연히 좀 까맣고 좀 그러시고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신 신호가 나타나면 무조건 중단하셔야 된다 그러는데, 애초에 이분들이 단식에 들어오실 때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워낙 완강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 의료진을 이렇게 좀 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런 현장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불현듯 나타난 거예요? 갑자기? 네네네. 예고가 전혀 없었습니까? 약속이 없었습니까? 이제 간접적인 경로로 이 농성장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은 왔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단식 농성하시는 분들이 저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있지만 그 이제 유가족들도 계시고 또 중대재해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계셔서 또 좀 상의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유족 측에서도 그 구의역 김군 그쪽 유족이나 그 관계 동료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여기 와서 그 사과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. 그래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.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셨어요. 네네. 왜냐하면은 그 유족들이 이제 지금 단식하시는 분은 이제 태안화력 그 김용균 씨 어머니, 김용균 씨죠. 이한빛 그 PD 아버님 이런 분들이라 사과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본인들이 판단하셨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후보자가 찾아와서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90도 허리 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? 여러 가지 이제 사과를 하고, 본인이 이제 건설 현장, 그러니까 국토 관련한 일만 하다 보니까 교통 이런 거에 잘 몰랐다. 건설 현장에만 있다 보니까 지하철 이런 교통을 잘 몰랐다? 네네네.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 발언이 경솔했다.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. 저희로서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이었죠.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사과만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? 변 후보자는? 그렇습니다.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유족 측에서 저희가 사과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고,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.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갔고요. 근데 이제 이 건설이나 건설 쪽에 있어서 잘 몰랐다. 이런 얘기가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문제도 있는 발언이죠, 그게. 왜냐하면 건설이든 교통이든 이 산재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. 예를 들면 2인 1조로 해야 될 일을 어떤 이렇게 인력이 없다,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혼자 일을 시킨다거나 그게 이제 그 구의역 김군이나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나 다 그렇게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위험 상황에서 돌아가신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조금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김종철 대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. 김종철 대표는 그러면 이분이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합니다만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이 정도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제 생각을 이렇게
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당의 입장이 거의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에서는 오늘 청문회까지는 보고서 최종 판단을 하자는 입장이고, 다만 그 당내의 뭐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. 네,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변 후보자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그 주거 정책에 있어서는 나름 진보적인 측면이 있으나, 하지만 이런 그 부동산이나 이런 그런 걸 다 집을 짓고 네. 또 그 국토를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노동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또 소중하거든요. 네. 거기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. 그렇죠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,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시죠? 네네. 예, 국토교통위에 계세요, 지금 심상정 의원이. 근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,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. 퇴출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. 그래서 저는 네네. 바로 그냥 부적격인가, 바로 데스노트에 오르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청문회까지는 보기로 하셨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퇴출해야 된다는 게 네. 저런 전근대적 인식을 퇴출해야 된다.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사실 근데 이 인식하고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으나, 어쨌든 오늘 청문회까지는 좀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면도 있으신 거죠? 그래서 좀 지금 청문회까지는 보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? 일단은 그 변 후보자 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정책 노선은 나름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세제 같은 거, 세금 문제에 있어서 종부세라든가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거를 선진국처럼 좀 진일보하게 해야 된다,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0.16%밖에 안 돼서 다른 나라 OECD 0.33%보다 너무 낮거든요. 이게 이제 투기의 요소가 하나가 되고 있어서 뭐 이런 측면은 저희도 이제 동의하는 바이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, 다만 청문회에서 얘기를 들어보자. 그런데 그런 뭐 문제의식이 저희가 볼 때는 국민 감정이나 또 저희가 생각할 때 문제가 계속 있다고 판단하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. 그 정책에 대해서는 뭐 괜찮게 평가를 하셨는데, 근데 공공소유 임대주택 이런 정책 주장하시는 분이 본인은 은행 대출도 모자라서 카드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강남에 집 사셨더라고요.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? 정책과 본인의 이 실행이? 네, 좀 그런 면도 좀 있는데, 그 아파트가 보니까 근데 그 방배동에 이렇게 대단지는 아니고 조그만 그 단독 아파트, 그 단독 단지 아파트라고 보긴 봤는데요. 여하튼 본인의 이제 언행 일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러게요. 신용카드 대출까지 땡겨가지고 집 샀다는 부분에서 그게 정책과 너무 이게 모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국민들은 하게 되는데, 알겠습니다. 지금 두 가지 뭐 그 김군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눴습니다만, 그것 외에도 각종 의혹이 지금 너무 많이 터지고 있어서요.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,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오늘 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뭐 새로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폭로하겠다. 그러니까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, 그 내용이 뭔지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, 그래서 오늘 그것도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. 다만 저희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몇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, 그 중에 하나는 저희 하고는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. 방금 말씀드렸던 종부세 현실화라든가, 아니면 좀 선진세제 도입 같은 것을 굉장히 좀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는데, 그 부분은 저희랑은 좀 다른 결에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고,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노동인식이라든가,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공공기관 재직 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청문회 건도 중요하지만 중대재해법, 이것도 정의당이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법안인데, 어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법은 감당하기 힘든 과잉입법이다, 이거 입법 중단해야 된다, 또 입장을 냈거든요.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? 근데 저희가 무슨 뭐 밑도 끝도 없이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하거나 방기하거나 일부러 해태했을 때 그때 노동자가 사망하면 책임을
묻겠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경영자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게 그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산재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예. 해마다 2,400명 정도가 이렇게 산재로 돌아가시거든요. 그런데 이 현실이 줄고 있지 않은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의 총 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게 줄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밑에 사람 시켜서 뭐 공기 단축해라, 예. 하청 회사 시켜가지고 원가 절감해라, 이 과정에서 다 네.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계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. 지금 단식 농성장에 계시는 우리 저 유족들 특히 건강 좀 잘 챙겨주시고요. 예. 네네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